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례 24번에 대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24번 문제는 가정폭력과 관련돼서 경찰권을 발동한 문제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제 가스총 사용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 과연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개입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012년도 2월 1일자로 가정폭력방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이제 가정폭력방지법 구조의 4에 따르게 되면은 가정폭력 범죄 신고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경찰관은 특별히 영장 필요 없이 출입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이 법이 개정되기 전 단계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풀 때 경찰관 직무집행법 7조를 근거로 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지금 이제 법이 개정돼서 2012년도 5월 2일자부터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실 때는 가정폭력방지법을 근거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점,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이따가 문제를 같이 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설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대 경찰관 을과 병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은 지워버리시고요. 현재 병의 역할은 특별히 없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가정폭력 밑줄 그시고 단순한 가정불화 X라고 하시고 나서 단순한 가정불화 X 오른쪽으로 화살표 치시고 나서 프라이버시권 보장 X라고 해주세요. 프라이버시권 보장 X 가정폭력은 더 이상 프라이버시권 보장의 측면에 있어서 보호되어야 될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당기시게 되면 사생활 X라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생활이 아니라는 점은 바로 우리가 경찰 공공의 원칙 중에서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세대주택 1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세대주택 1층 밑줄 그시고 나서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치시고 나서 뭐라고요? 사주소 내의 행위입니다. 현재 부부싸움은 다세대주택 1층 내, 즉 사주소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권을 발동한다라고 했을 때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위반이 아니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당기시고 나서 이것은 경찰 공공의 원칙이죠. 경찰 공공의 원칙과 관련돼서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술에 취해 아내를 마구 때리던 갑은 여기서 술에 취해서 아내를 마구 때리고 있다. 밑줄 그시고 나서 이것은 이제 뭐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경찰 공공의 원칙에 대한 문제는 예외 사유가 인정될 수 있겠는가가 핵심이 될 텐데요. 따라서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경찰 공공의 원칙의 예외 사유를 인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공공의 원칙의 예외라는 것은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의 예외든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 예외든 둘 다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예외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갑은 출동한 을을 보고 더욱 흥분하여 쇠파이프를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며 소리를 지르며 밑줄을 그시고 쇠파이프를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 밑줄 그시고 나서 이건 이제 뭘 말하는 겁니까? 경찰관 을이 이제 가스총을 발사하게 될 텐데요. 가스총 발사를 한 요건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밑줄 그신 부분에서 화살표를 당기시고 나서 경찰관 자신의 안전보호라고 쓰시면 되겠죠. 경찰관 자신의 안전보호를 목적으로 가스총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을 병과 대치하게 되었다. 병은 이제 특별한 역할이 없기 때문에 지우셔도 상관이 없고요. 을이 쇠파이프를 내려놓지 않으면 가스총을 발사하겠다라고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계속 쇠파이프를 휘두르자 을은 대략 2m 전방에서 대략 2m 전방 밑줄 그시고 나서 밑에 보시게 되면 경찰 장비 사용 기준 규정에서 12조에 보시게 되면 1m 이내에서 가스총을 발사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2m 전방이라고 했기 때문에 화살표 당기시면 경찰 장비 사용 기준 규정 12조 위반 X죠. 12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1m 이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갑의 눈을 향하여서 가스총을 발사했다. 갑의 눈을 향하여 밑줄을 그시고 나서 굳이 눈을 향하여서 가스총을 발사해야지만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었고 지금 가정폭력 사범인 갑을 체포할 수 있었을까?
이런 문제를 생각한다면요, 눈을 향해서 발사한 것은 과잉 대응의 문제로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화살표 땡기신 다음에 경찰 비례 원칙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경찰 비례 원칙과 관련돼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때 가스와 함께 발사된 고무마개가 갑의 오른쪽 눈에 맞아서 갑은 실명하게 되었다. 실명 밑줄 그시고 나서 실명이라는 것은 바로 신체상 법익 침해의 문제죠. 이와 같은 생명 신체상 법익 침해에 대한 문제는 특별히 사익보호성에 대한 별도 논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국가배상법상 손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신체상 법익이라고 써놓으시고 나서 오른쪽으로 화살표 당겨서 국배법상 손해 동그라미입니다. 실명한 갑은 을이 가정문제에 개입한 것과 가정문제에 개입 밑줄 그시고 나서 이 부분의 논점은 바로 경찰 공공의 원칙이 될 것이고요. 경찰 공공의 원칙이라고 써놓으시고 과잉 대응으로 인해서 실명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잉 대응 밑줄 그시고 나서 이것은 경찰 비례 원칙에 해당할 것입니다. 국가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인용 가능성을 묻고 있는데요. 인용 가능성과 관련돼서 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은 바로 위법한 부작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출입조사라는 행위와 가스총 발사라는 행위는 엄연히 자귀 행위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들의 법적 성질을 검토해 본다면 그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 가능성 밑줄을 그시고 나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는 뭐라고 쓰시냐면 민사법원의 위법성 심사 가능성입니다. 민사법원의 위법성 심사 가능성.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당연히 국배법 제2조에 있는 배상책임 요건에 대한 문제겠죠. 따라서 배상책임 성립 여부입니다. 배상책임 성립 여부 이렇게 논의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주어진 참조조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최루탄 발사총 같은 경우에도 경찰 장비 내에 포함이 될 수 있고 또한 경찰 장비 사용 규정을 보시게 되면 안전교육과 안전검사 실시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안전교육, 안전검사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적용시키지 않아도 이 문제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10조 규정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조의 3 규정을 보시게 되면 분사기 등의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은 최루탄 발사를 말하는 것이고 분사기 사용이 바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가스 발사총 사용에 대한 문제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10조의 3 규정을 보시게 되면 1항에서 경찰관은 지금부터 제가 부르는 것을 그대로 다 밑줄을 그세요.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자기 생명 신체와 현저한 위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 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 사용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할까요?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자기 생명 신체와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 현장 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분사기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적용시키게 되면은 현재 가스총 사용이라는 것은 가정폭력사범으로서의 갑을 체포하는 부분과 그 다음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대통령령이고요. 12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가스총입니다. 그래서 가스 발사총 제한 규정을 보게 되고 12조 1항을 보시게 되면 1항 전문에서 앞부분은 위에 있는 경직법 10조의 3 1항과 다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줄을 가스 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겠죠. 이것은 가스 발사총 규정입니다. 그리고 후문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경우 밑줄 그시는데 1m 이내의 거리 밑줄 그시면 됩니다. 1m 이내의 거리. 현재 설문에서 대략 2m 전방에서 갑에 대해서 가스총을 발사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경찰 장비 사용 기준 규정 12조 1항에서 1m 이내 거리 위반에 따른 위법성은 없다고 볼 것이고요. 물론 눈을 향해서 발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현재 12조 1항에서는 얼굴을 향해서 발사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1m 이내에서 발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뒷부분에 얼굴을 향하여 발사한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배상법 2조 1항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가셔가지고 답안을 보도록 합니다.
예, 쟁점의 정리가 현재 빠져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인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갑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인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동그라미 1번 예, 경찰권 발동 가능성 괄호 열고 예, 경찰 공공의 원칙 및 경찰 비례의 원칙 괄호 닫고 경찰권 발동의 가능성 이것은 당연히 경찰권 발동이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말하는 것이고요. 괄호 열고 경찰 공공의 원칙 및 경찰 비례 원칙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 예, 권한없는 민사법원의 위법성 심사 가능성 권한없는 민사법원의 위법성 심사 가능성 이것은 당연히 구성 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에 대한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국가배상법 2조의 배상책임 요건 성립 여부 예,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 요건 성립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셔서 먼저 경찰권 발동의 위법성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이것은 왜 논의하는 거죠? 예, 국배소의 인용 가능성을 묻고 있기 때문에 예, 옆에다 써놓으시고요. 예, 국배법상 법령 위반 이거죠. 국배법상 법령 위반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경찰권 발동 가능성이라고 해서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그리고 요건과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도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도치를 시켜놓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현재 문제에서 등장하고 있는 경찰작용은 두 개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는 바로 출입조사가 있고 두 번째는 가스총 발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작용이 두 가지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서 경찰권 발동의 근거, 요건, 한계를 먼저 위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각각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찰권 발동의 근거. 옆에 써놓으시고 이것은 법률 유보 원칙이죠. 법률 유보 원칙입니다. 예, 경찰권 발동은 침해 행정의 전형입니다. 밑줄을 그시게 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찰 공제의 문제를 20문제 이상 풀면서 계속적으로 만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어디다 밑줄을 그시냐면 권력적 침입적 작용 밑줄 그시고 나서 이 문제는 법률 유보 원칙이죠. 법률 유보 원칙 밑줄 그시고 현재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출입조사가 있고요. 출입조사는 가정폭력방지법에 근거해서 행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경찰법을 근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가스총 사용이라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의 3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을 근거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라고 하게 되면은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고 그것은 세 가지로서 논의가 됐었죠.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하고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그리고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 이렇게 단계적으로 적용을 시켰었습니다. 현재 출입조사와 가스총 사용이라는 경찰권 발동은 출입조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그리고 가스총 사용은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을 근거로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밑줄을 그시면 되겠죠. 세 번째 줄에 작용법상 권한규범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화살표 땡기셔가지고 뭐라고요? 출입조사. 그 다음 두 번째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밑줄 그시고 화살표 땡겨가지고 이건 가스총 사용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거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경찰권 발동의 요건 이것은 개별적 수권조항에 근거해서 행해지는 경찰권 발동이든 아니면 개괄적 수권조항에 근거해서 행해지는 경찰권 발동이든지 간에 당연히 근거법에 구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충족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둘 다가 모두 다 개별적 수권조항에 근거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논의되는 요건은 바로 특정한 요건이 되겠죠. 따라서 밑줄을 어디다 그시냐? 두 번째 줄에 특별경찰법 및 일반경찰법 밑줄 그시고 나서 다음 줄에서 특정한 요건을 구비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조 6호는 개괄적 수권조항 논의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 경찰권 발동의 한계 보도록 합니다. 위에서 경찰권 발동의 근거 및 요건까지는 법률 유보 원칙과 관련돼서 논의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경찰권 발동의 한계는 법률 우위 원칙과 관련돼서 논의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경찰권 발동의 한계는 경찰법상 일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으로서 옆에다가 써놓으시고 경찰 재량의 하자 문제입니다. 경찰 재량의 하자.
밑줄을 그시면서 경찰 편의주의상 밑줄 오른쪽에 광범위한 재량권 밑줄 그시고 나서 이와 같은 광범위한 재량권의 한계로서 어떤 논의가 있느냐?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밑줄 그시면서 특유의 한계 법리로서 경찰법상 일반 원칙입니다. 여기까지 밑줄 그시고 현재는 출입조사와 관련돼서는 경찰 공공의 원칙에 대한 논의가 그리고 가스총 사용과 관련돼서는 경찰 비례 원칙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밑에 5가지의 경찰법상 일반 원칙 중에서 2번하고 그리고 5번의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입조사의 위법성부터 먼저 보도록 합니다. 현재 등장하고 있는 경찰 작용은 2가지가 있는데 출입조사하고 가스총 사용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위법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배법상 위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디서 위법성이 발견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출입부터 해야지 가스총을 쏠 수 있기 때문에 출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조사의 위법성입니다. 현재 갑은 첫 번째 줄에 가정문제에 개입 밑줄 그시고 나서 가정문제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줄에 이것은 경찰 공공의 원칙입니다. 경찰 공공의 원칙 위반 여부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근거 규정을 보도록 하는데 근거 규정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종래 오른쪽으로 화살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 종래에 지금 가정폭력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이와 같은 가정폭력 신고에 대해서 경찰관이 출입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개정되기 이전이라고 했을 때 경찰관은 과연 가정폭력 신고에 대해서 출입을 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당시에도 출입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을 근거로 할 수 있었다? 경직법 7조를 근거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정폭력방지법이라는 개별법에서 이와 같은 출입조사를 할 수 있도록 따로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무엇이 적용되겠습니까? 개별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4 1항이 적용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1항을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가정폭력 범죄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해서 조사할 수 있다. 출입해서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화살표를 당기세요. 화살표 당기시고 2가지 특징을 잡아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동그라미 1번 영장주의 적용 X입니다.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사주소 불가침 X입니다.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경찰관이 가정폭력 신고에 대해서 출입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것은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3페이지 맨 밑에 보시게 되면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언제 개정되는가? 거기 밑줄 그시면 2월 1일입니다. 2월 1일에 개정이 됐고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조항은 이때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조항이고요. 그다음 부칙 규정에 따라서 3개월 뒤에 시행이 되는데 3개월 뒤가 바로 5월 2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정폭력 방지법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고요. 4페이지가 보시게 되면 법적 성질 논의하는데 법적 성질 논의하기 전에 밑에 각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칠된 동그라미의 3가지 조항을 보기 전에 밑에 화살표부터 보시게 되면 2월 1일 가정폭력방지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신고를 받게 되면 경찰관은 출입을 할 수 있었는데요. 밑줄 그십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7조 밑줄 그시고 출입조사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법이 개정되면서 경직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방지법이 개정된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밑줄 그시고 개별법상 개별적 수권조항 마련입니다. 개별법상 개별적 수권조항이 새롭게 마련되었다라는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가정폭력방지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무엇을 근거로 경찰관이 가정폭력 신고에 대해서 출입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위에를 보시면 됩니다. 별표를 어디다 치시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7조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경찰관은 5조 1항 위로 올라가 보시게 되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그와 같은 우려가 있을 때 그리고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제2호에서 특히 긴급을 요할 때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피난시킬 수 있으니 가정폭력 사건에 있어서의 피해자를 피난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장소에 있는 자로서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서 위해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겠고요. 격리를 시킬 수도 있겠고 또한 스스로 조치를 하는 것도 가능했었습니다. 제지가 가능했었죠. 또한 경직법 제6조를 보시게 되면 범죄의 예방과 제지 조항 근거에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 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거나 행해졌다라고 하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계인에게 그 폭력 사범에게 필요한 경고를 바라고 행위로 인해서 인명 신체 위해를 미치거나 우려가 있어서 긴급을 요하면 제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이 조항을 근거로 7조의 요건이 규정됩니다. 7조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와 같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해서 인명 신체 위해가 절박한 때에는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구조하기 위해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엇을요 건물에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정폭력방지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결국 경직법 제7조를 근거로 해서 가정폭력 신고에 따른 출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법이 개정돼서 어디에 개별법의 근거가 하나 더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이제는 가정폭력방지법을 근거로 해서 논의를 할 것이니까 법적 성질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는데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가정폭력방지법 구조의사 1항을 근거로 해서 이 출입조사의 법적 성질이 경찰조사라고 볼 것인데요. 그것이 아니라 종래에 경직법 제7조를 근거로 해서 출입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요. 경찰상 즉시강제로 처리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문제를 우리가 풀고 있다면 즉시강제로 풀었을 겁니다.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경찰조사로 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차이가 없죠. 여기서의 출입조사 역시도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행정조사 중에서도 임의조사가 아니라 강제조사에 해당할 것이고 그 법적 성질은 권력적 사실행위가 될 것입니다. 종래에 우리가 경찰상 즉시강제로 풀었을 때도 당연히 권력적 사실행위로 풀었었습니다. 따라서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경찰조사 중에서 강제조사에 해당하며 그 다음 강제조사는 권력적 사실행위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 수인 의무 부과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방지법 구조의사 1항에 따르게 되면 출입조사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가능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찰 재량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답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조사, 이건 이제 경찰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조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밑줄,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 밑줄을 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찰조사에는 권력적 조사로서의 강제조사와 그리고 비권력적 조사로서의 임의조사가 있는데 현재 가정폭력방지법 구조의사 1항에 따른 출입조사는 일방적 조사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강제조사에 해당합니다. 강제조사, 그 중에서도 그 경찰조사의 대상에 따라서 대인적 조사와 대물적 조사, 대가택 조사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집에 출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가택 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밑줄을 그시면 강제조사 밑줄 그시고 오른쪽에 대가택 조사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분인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강제조사라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강제적 경찰조사 밑줄 그시고 나서 이것은 권력적 사실행위죠. 권력적 사실행위 밑줄. 권력적 사실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물리적 집행행위와 수인 하명으로서의 행정행위가 결합되어 있는 합성행위이고 그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 수인 하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인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그 경찰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라고 하여 가능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경찰 재량 행위에 해당을 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출입조사가 과연 위법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체 절차 형식상 하자는 있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내용상 하자로서 법률 유보 원칙부터 보도록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정폭력방지법 구조회사 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방지법 구조회사 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우리 경찰권 발동의 요건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위에서 요건을 살펴보시게 되면 4페이지 맨 위에 가정폭력 범죄의 신고가 있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에서 신고가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건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찰관 의뢰 출입조사 행위는 가정폭력방지법 구조의사 1항 적용될 수 있고 이것을 근거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옆에다가 써놓으시고요. 요건을 구비했다고 볼 수 있다. 옆에다가 써놓으시고 법률유보 위반 X입니다. 법률유보 원칙 위반에 따른 위법성은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 주체의 절차 형식상 하자 없고 법률유보 위반도 없으니까 이제 법률 우위 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돼서 특히나 경찰 재량의 하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현재 갑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문제에 개입을 했다. 가정문제에 개입을 했다는 것은 바로 경찰 공공의 원칙 위반 사유가 있다라는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공공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5페이지에는 문제점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입니다.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밑줄 그시고 설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세대 주택 1층이라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서 특히나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요. 가정문제입니다. 가정문제 밑줄 그시고 나서 가정문제는 사생활이다라는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생활 불가침의 원칙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그리고 사생활 불가침 또는 불간섭의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이것은 경찰 공공의 원칙입니다. 경찰 공공의 원칙의 정의를 한번 써주셔야겠고요. 정의는 무엇이라고요? 일반 공익으로서 사회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밑줄 개인생활 활동 영역입니다. 개인생활 활동 영역 밑줄 그시고 나서 이와 같은 개인생활 활동 영역에는 세 가지가 논의됩니다. 첫 번째는요, 사주소, 두 번째는요, 사생활, 세 번째는요, 민사관계에 대한 문제가 논의될 수 있겠죠. 현재 이와 같은 문제는 민사관계에서 사인 간의 어떤 거래 행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주소와 사생활에 대한 두 가지 문제만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정의를 보시게 되면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와 직접 관계없는 밑줄 그도록 합니다. 사주소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제한 이거입니다. 그 다음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은요. 사생활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제한 이것입니다. 민사관계는 지금 주되게 다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공공의 원칙에 대한 문제는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예외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죠? 밑줄 사주소 내의 행위 오른쪽에 심각한 위해입니다. 이것은 사생활 쪽도 똑같습니다. 사생활 쪽도 사생활 내의 행위 그리고 심각한 위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 예외 사유를 인정할 수 있겠고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위반 사유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과연 이와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할까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주소는 무엇일까요? 사주소 오른쪽에 밑줄 긋도록 합니다. 일반 공중의 통행으로부터 차단입니다. 일반 공중의 통행으로부터 차단된 곳입니까? 현재 다세대 주택 1층 갑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는 당연히 일반 공중이 막 들락날락하는 곳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부부싸움은 사주소 내의 행위인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단락 맨 끝에 사주소 내의 행위 밑줄 그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경찰권 발동은 안 되는 문제라고 볼 것인데요.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보도록 합니다. 설문에서 우리가 예외 사유라고 하면서 밑줄 그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죠?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를 마구 때리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를 마구 때리고 있었다 밑줄 그시고 이것이 바로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이다?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은 헌법상 프라이버시권 보장의 측면에서 논의되는 경찰 공공의 원칙인데 이와 같은 프라이버시권 보장의 필요성이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권 보장의 한계 X라고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각한 위해의 문제, 더 이상 가정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사회적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의 예외 사유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출입조사가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위반에 따른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겠네요. 그럼 출입조사의 두 번째 위법성 기준으로서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넘어가 보시고요.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의 예외 사유 밑줄 그도록 하겠습니다. 사생활 내의 행위 밑줄 그시고 오른쪽에 심각한 위해 밑줄 그시면 되겠습니다.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과 비교했을 때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주소 내의 행위는 맞는데 그런데 예외 사유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더 이상 사생활
이 아니다 이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생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생활이라는 것은 밑줄 그읍니다. 사회 질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여야 합니다. 사회 질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바로 사생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바로 오른쪽에 있는 단순한 부부간의 사소한 말다툼 정도라고 할 것입니다. 예, 단순한 부부간의 사소한 말다툼 밑줄 그시고 나서 이런 경우에는 경찰관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지금 가정폭력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이와 같은 구조의 사화 규정이 들어오는 것이 어떠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경찰관이 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거나 또는 집주인이 나와서 이것은 가정 문제니까 됐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경찰관은 지금까지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최근에 뉴스에서 문제가 됐고 신문기사에 많이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7조를 근거로 해서 이와 같은 가정폭력 신고에 대해서 출입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나 하지만 그 기준이 요건이 너무나 불명확했기 때문에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것이 경직법 7조를 근거로 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애매모호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폭력방지법이 개정되었다고 볼 것인데 지금까지는 전혀 개입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현재 개정된 가정폭력방지법 구조의사 1항에 따르게 되면 무조건 개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에 경찰관이 문을 따고 들어갈 수도 있고 영장도 필요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때는요 경찰권 내 오남용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부부간의 말다툼의 문제까지 구조의 사항을 구조의 사를 적용시켜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가는 식의 출입조사는 자제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밑에 그와 같은 내용이 바로 5번 각주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개정을 통해서 밑줄 그어보시게 되면 심각한 가정폭력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대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어떤 경우에 이와 같은 조사권을 발동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줄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밑줄을 그시게 되면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요. 과도한 공권력 개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에 설문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정말로 단순하고 사소한 말다툼의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원래 그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서 소리를 많이 지르는 가정이었다고 한다면 소리가 좀 크게 났다는 이유만으로 만약에 경찰관이 출입 조사를 해버리게 된다면 아까 전에 갑이 경찰관 을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흥분했다라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갑자기 문을 따고 들어와 버리게 되면 남편의 입장에서 흥분을 할 수도 있어요. 흥분을 해서 오히려 사소한 말다툼의 문제가 심각한 가정 파탄의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또 부작용도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영장 없이 밑줄 그시고 나서 밑에 경찰관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오른쪽에 또 다른 인권 침해 문제, 주거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겠는데 그것이 바로 오른쪽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조의 사를 개정해서 도입한 것은 분명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남용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사소한 말다툼에 대해서는 경찰권 발동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에서도 우리가 근거로 제시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밑줄을 그어보시게 되면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를 마구 때리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경찰 공공의 원칙에 대한 예외 사유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주소 문제뿐만 아니라 사생활 문제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사주소의 문제도 사생활의 문제도 둘 다 프라이버시권 보장 측면에서 논의되었던 경찰 공공의 원칙이라는 측면을 살펴본다면 이제는
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한 특례법, 이것은 예, 처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아까 우리가 봤던 가정폭력방지법은 예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가정폭력범죄 밑줄 그시고, 이제는 더 이상 예, 단순한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범죄 행위라고 볼 것이기 때문에 밑줄 사생활의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사생활이라고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 예외 사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우선 그러면 소개를 통해서 출입조사의 위법성에 대한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은 이제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만으로는 볼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두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5월 2일부터 본격적 시행 밑줄 보시고 나서 예, 구조의 4를 근거로 해서 세 번째 줄에서 경찰관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적극적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 개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 경직법 7조에 근거해서 출입을 할 때도 역시 경찰관이 증표를 제시해야 되는 것처럼 가정폭력방지법 구조의 4 2항에서도 역시 증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분을 밝히고 들어가면 되겠고요. 만약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밑줄 그시고 강제로 출입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예, 이것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상황은 경찰 공공연칙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갑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한 가정 문제는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출입조사가 경찰 공공연칙 위반에 따른 경찰 재량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가스총 사용의 위법성과 관련된 경찰 비례 원칙, 그리고 선결 문제, 그리고 배상 책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